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박태양입니다. 오늘은 장안동 BTS 용현 대표님이 또 재미있는 이야기 준비해 오셔서 또 같이 촬영을 해보자고 하셔가지고 좀 카메라를 켜게 됐는데, 우리 또 이 중개시장, 이 신입 중개사분들한테 그 여러 가지 또 난제들이 있잖아요. 또 자주 저희한테 물어보시는 질문들이 있는데, 뭐 대형 중개법인 또는 이제 소형 중개사무소 중에 어디에 취업하는 게 좋을까? 그리고 뭐 상가 전문 중개사 또는 뭐 주택 전문 중개사, 그러니까 주택과 비주택으로 분류한다고 할 때 또 어떤 걸로 취업을 처음에 하면 좋을까?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그 양쪽의 의견들을 골고루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신입 중개사분들이 처음에 취업하거나 이 중개시장에 입문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첫 번째 주제 뭐가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 주제는 네. 대형 중개법인 vs 소형 중개사무소입니다. 이거를 네. 좀 신박하게 네. 가위바위보를 해서 네. 그러니까 누가 어떤 네. 그 입장인지 모르는 상태로. 네네. 그 상태로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즉석에서 가위바위보를 해가지고. 이게 어차피 그러니까 정답이 없는 얘기니까. 네, 정답이 없으니까. 그럼 가위바위보에서 이번에 첫 번째 주제는 이긴 사람이 대형 중개법인이 네. 유리하다라는 이제 입장에서 얘기를 해보는 걸로 알겠습니다. 가위바위보. 제가 이겼습니다. 그럼 제가 소형 중개사무소, 네. 그리고 용현 대표님이 대형 중개법인 네. 유리하다에 대해서. 유리하다. 대형 중개법인이 왜 더 유리할까요? 대형 중개법인이 유리한 이유는 네. 아무래도 체계적인 그 체계 프로세스가 있기 때문에 네. 딱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들어가도 네. 그냥 누구에게나 일을 배울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 네. 그리고 워낙 많은 직원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많은 직원분들 사이에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네. 그래서 그 많은 것들을 또 습득할 수도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 그러니까 쏙쏙 배울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고, 네. 그리고 대형 중개법인에서 취업해서 일을 어느 정도 한 다음에 네. 다른 곳으로 옮겨갈 때 딱 어디 출신이다, 네. 딱 이러면 약간 알아주는 게 있죠. 네네. 근데 대형 중개법인 가게 되면 좀 그런 거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호텔 주방에 취업했을 때 바로 요리 못하고 뭐 설거지 한 뭐 반년 해야 되잖아요. 그쵸. 1년 뭐 해야 될 수도 네네. 있고. 근데 그런 형태로, 그러니까 그 대형 중개법인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더 전에 먼저 들어온 경력자가 있다 보니까 지금 이 중개법인으로 들어온 매수 의뢰자를 그 신입 중개사한테 맡기기 어려우니까 오히려 영업을 경험하는 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잖아요. 근데 반면에 영업을 하게 될 때 네. 조금 더 오랫동안 지켜봐왔기 때문에 네. 한 번 계약할 때에도 실수가 없는 거죠. 잔실수가 없어지는 거죠. 네. 그만큼 더 체계적으로 계속 배워왔기 때문에 딱 실제로 그 손님을 딱 마주했을 때 막힘없이 쭉 풀어낼 수 있기 때문에 뭔가 좀 더 전문가다운 모습이 더 네. 보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럴수록 이제 네. 더 큰 손님을 상대하기 좋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대형 중개법인일수록 체계적이니까 또 배우기 좋다. 네. 그러니까 이런 의견이신 것 같고, 저는 또 소형 중개사무소를 첫 취업 대상으로 해야 된다라는 주장에서 대형 중개법인 같은 경우에 회사처럼 운영되는 곳들은 그 회사의 그 뭐 개업공인중개사 대표랑 내가 직접 컨택할 수 있는 기회도 거의 없을 수도 있을 뿐더러, 또 대형 중개법인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회사 안에 회사 같은 느낌으로 막 팀장 막 이런 개념이 그쵸. 있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나는 저 대형 중개법인의 그 업계에서 유명한 저 대표를 보고 들어갔는데 사실 컨택할 일도 없고, 그리고 내가 배우고 싶은 어떤 그 사람, 동경하는 대상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못 배우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이게 그 회사의 체계가 있다 보니까 내 맘대로 그냥 나는 뭐 저 사람한테 배울래, 뭐 이게 안 될 수도 있고 이런 건데, 이 소형 중개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그게 가능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반대로 내가 고르는 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면접 보러 가면 일단 개공이 나오고, 그쵸. 일단 그 사무실에 대표가 나오고 대표를 만날 수 있고, 그래서 10군데의 소형 중개사무소를 면접을 보게 되면 그 10명의 이제 내가 배울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그 10명의 개공을 만나게 되니까 그 중에서 이분이라면 내가 좀 잘 배울 수 있겠다, 그 이분은 뭔가 지금 이 업계에서 잘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거에 대한 판단이 서니까 그쵸. 이 쓸데없는
시간 허비 같은 이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네. 반박을 하자면 저도 한번 반박해 보겠습니다. 네. 반박을 하자면 그 요즘에는 그 대형 법인에 계시는 그 팀장님들이 직접 구인을 하기 그렇죠. 때문에 그 팀장님들 뭐 유튜브나 뭐 아니면 블로그 이런 것들을 보면서 거의 대부분 그런 팀장님들은 유튜브 채널을 또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성격을 면밀하게 파악을 하고서 입사가 그 잡코리아 이런 곳에서 이제 구인구직을 딱 하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맞춰서 들어갈 수도 있다. 혹은 그 아래 있는 그분 영상들 보면은 팀원 구한다 이런 글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들어가서 이제 직접 그 원서를 접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막상 들어가 보면 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막 집합교육 이런 게 좀 안 됐었지만 안에서 내부적으로 하는 프로세스를 파악하기는 어려워도 기본적으로 한 달 정도는 프로세스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대형 중개법인이 오래 걸린다 이렇게 판단하기에는 어렵다라는 게 제 반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많이 개선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단점 같은 것들이, 그리고 사실 아까 이제 제 말 속에 좀 답이 있는 게, 진짜 회사처럼 운영되는 대형 중개법인 같은 경우에는 이 회사 안에 회사 같은 느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팀장님들이 사실은 개인 사업자인 거죠, 거의. 개인 사업자. 그래서 이제 그분이 내 그 사장님이 되는 게 그런 느낌인 건데, 그 회사 내에서 그냥 직책이 팀장인 것 같은 느낌이라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중개법인의 대표는 내가 이제 컨택 자주 못하고 못 배울 수 있지만, 사실 내가 직접 일하게 될, 같이 일하게 될 그 사수, 팀장은 내가 좀 이렇게 고르는 게 가능한 시장이기 때문에. 그럼 약간 제가 이긴 거 아닌가요? VS는 약간 제가 이긴 걸로? 아니 그래서 근데 정답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정답이 없습니다. 정답이 없어요. 예를 들면 또 이런 케이스가 있을 수 있어요. 이게 나는 그 영업에 대해서 좀 경험이 있어요. 그 부동산 중개업 말고 일반 뭐 법인 대상 영업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경험이 있는 신입 중개사예요. 막 40대 이래요. 근데 이런 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대형 중개법인에 가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호텔 주방으로 비교했을 때 그 설거지하는 이런 일 같은 거를 하기에는 좀 비효율적일 수 있죠.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바로 뭔가 그 영업에 뛰어들 수 있는 좀 체계가 좀 덜 있더라도 소형 중개사무소 가서 그 부동산 시장이랑 중개 프로세스에 대해서 빨리 익힌 다음에 중개 영업을 바로 할 수 있는 게 유리할 수도 있겠죠. 근데 진짜 그냥 일반 회사 신입사원 같은 느낌의 막 20대 후반이라든지 30대 초반 좀 사회 경험도 상대적으로 적고 이런 분들은 사실 또 대형 회사처럼 운영되는 곳에 가서 진짜 그냥 뭔가 회사원 같은 느낌으로 그런 직장 생활 하듯이 이렇게 하는 것도 충분히 메리트 있고, 이렇기 때문에 또 상황에 따라 다르고 그 사람 성향에 따라서도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론 정답은 없지만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의견들이 있다, 이렇게 참고해 주시고 신입 중개사분들 취업 또는 개업할 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사실 요즘 개업에 대한 또 니즈가 많잖아요. 소공 생활을 하지 않고 바로 개업하는 거에 대해서도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한번 준비를 해본 게, 또 지금 시장이 워낙 온라인 마케팅화 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1층에 꼭 중개사무소가 있어야 되냐,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지금 진입하는 분들은 난 온라인 위주로 할래 막 이런 분들도 많고, 지난번에도 우리 라이브 방송할 때 그 온라인으로 상가 영업할 거라고 막 그랬더니 그 채팅창에서도 이렇게 막 찬반 논란이 있고 막 이랬던 적이 있었거든요. 상가를 어떻게 온라인으로 하냐 막 이런 거에 대해서 있었는데, 그래서 두 번째 주제, 1층 부동산 중개업소냐 아니면은 1층 외, 그러니까 뭐 2층이 될 수도 있고 뭐 10층이 될 수도 있고 뭐 공유 오피스가 될 수도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1층과 1층 외, 1층과 1층 외, 네, 이걸로 한번 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위바위보 하시죠. 네, 이긴 사람이 1층, 이긴 사람이 1층, 이긴 사람이 1층. 가위바위보. 그래. 어려운 주제인데. 그러면 근데 이게 또 약간 주제가 또 맞는 것 같기도 한데.